여러분, 이번 화는 마치 최종화를 바로 앞둔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윤갑의 기온, 경기석의 이상징후, 그리고 중전을 덮친 팔척기에 빙의된 무사까지. 귀공 14화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복해지는 척하다가 다시 지옥으로 끌려가는 서사였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과 예고편까지 정리하며 다음 화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화는 일부러 해피엔딩으로 흘러갈 것처럼 보이게 연출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왕 이정과 원자 이광이 함께 노는 장면은 마치 잠시의 평화를 암시했고, 여리와 강철 사이도 잠시나마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웃는 왕의 모습은 이 모든 혼란이 끝난 후에 찾아올 미래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들이 함께한 짧은 대화와 눈빛 속에는 오랜 고통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이 담겨 있었고, 화면 전반에 깔린 따뜻한 색감과 잔잔한 배경음악은 이런 감정을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평온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는 곧 무너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이 평화를 흔들어 놓으려는 듯 극의 분위기는 급격히 전환되죠. 윤갑은 기온으로 등장해 잠시 소란을 일으켰지만 금세 떠나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로 감정선을 잘 살려냈습니다. 특히 윤갑의 대사와 표정, 그가 떠나는 순간의 화면과 어우러지며 그의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그가 내뱉는 짧은 말들 속에는 전생의 후회와 지금도 머물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졌고, 이를 받아들이는 여리와 강철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윤갑이 기온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경기석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전개는 아주 교묘합니다. 마치 시청자들에게 모든 갈등이 정리되고 평화가 오려나? 하는 기대감을 주다가 예고 없이 중전을 급습하는 전개로 반전의 긴장감을 줍니다. 특히 경기석을 왕이 중전에게 건네는 장면은 상징성이 크죠. 겉으로는 왕이 공격당할 것이라고 암시하는 듯 보이지만 저는 중전이 곧 공격당할 것이라는 불길한 암시를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중전은 팔척기에게 빙의된 무사에게 공격당하고 14화는 충격적인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마치 중전이 죽는 것처럼 연출되었지만 유난히 그녀의 배 상처를 클로즈업한 연출을 보면 제작진이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실제로 해당 장면은 사운드, 카메라 앵글, 인물의 리액션 모두가 절묘하게 구성되어 확신과 의심 사이를 교묘히 넘나들게 만듭니다. 특히 배 상처라는 특정 부위를 강조한 연출은 단순히 생사의 위기뿐 아니라 그녀가 가진 생명의 의미, 즉 태중의 아이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국가의 모든 인물이 상복을 입고 나왔으나 그것은 꼭 중전의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왕실에서는 아기가 사망해도 상을 치르기 때문에 중전의 아기 사망으로 인해 벌어진 의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를 모티브로 한 세계관에서는 왕실 내 상복 착용이 반드시 성인의 사망과 직결되지 않기에 이를 두고도 여러 추측이 가능합니다. 제작진이 의도한 혼란은 여기서 더욱 극대화되며 시청자 각자만의 해석과 감정적 해답을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결국 제작진은 확신을 주지 않고 시청자에게 불안과 추측을 던지는 방식으로 다음 회차에 대한 궁금증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5화 예고편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강철이 경기석을 만졌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는 장면이 나오고 상선이 누군가에게 정녕 내 놈 짓이더냐 라고 묻습니다. 이 대사는 극의 중심축을 갑작스럽게 흔들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진범은 누구인가라는 새로운 의문을 갖게 만들죠. 여기서 그동안 왕을 따르던 무사 한 명이 비춰지며 시청자들은 그가 범인일까 긴장하게 되지만 표정이나 반응을 보면 실제 범인은 아닌 듯합니다. 만약 그가 진범이었다면 흔들림 없이 차갑거나 회피하는 눈빛이 나왔을 텐데 예고편에서 보여준 눈빛은 오히려 내부에서 분출되는 분노 감정이었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상선 밑에 내시 수하가 그 일을 지시받고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사의 표정, 태도를 보면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무언가에 분노한 듯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예조판서와 풍산이 동시에 잡혀간다는 장면입니다. 이는 곧 예조판서가 경기석을 무력화시키는 술책에 결국은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풍산 역시 팔척기에게 이용 가치가 다하자 버려지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철이 풍산에게 신의 벌전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은 풍산이 최후를 맞이할 복선으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신의 벌전이란 건
신을 모시는 제자가 신의 이름을 걸고 사기를 벌여 결국 죽음으로 응징을 받는다는 설정인데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이 드라마에서 신의 세계가 현실과 교차하는 만큼 풍사는 진짜로 신적 존재에게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그는 악귀의 하수인으로서 악행을 저지른 죄의 대가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퇴장할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복선은 두 가지입니다. 강철이 골담초를 먹는 장면, 그리고 열이가 화덕차사를 소환하기 위해 옷을 준비하는 장면. 이건 단순한 준비가 아닙니다. 천도제로는 팔척귀를 막을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본격적인 결전을 위한 시작이죠. 이전에는 열이가 소환하다 위험에 빠지고 강철이 야광주를 사용해 팔척귀를 약화시키고 화덕차사가 마무리하는 그림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에서 계속해서 열이가 잘못 소환하면 급살이라는 언급이 반복되고 예고편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강철이 아예 야광주로 열이의 죽음을 대신 막는 서사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는 열이의 두려움과 강철의 결단이 맞물리는 감정적 클라이맥스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전개는 시청자들에게 가장 강한 몰입을 줄 수 있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예고편 마지막에서 강철과 열이를 차명에 처하라는 왕 이정의 명령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엔 왕 이정의 빙의된 자아가 내리는 명령인가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내 얼굴을 보면 빙의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얼굴의 상처도 없고 무엇보다 눈물까지 머금은 왕의 표정은 단순한 명령이 아닌 고심 끝에 내린 가짜 명령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진심으로 처형하려는 자의 눈에서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죠.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둘을 살리기 위한 극단적인 연극을 벌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명령이 진심이었다면 이미 두 사람은 체포되었을 것이고 예고편 속 왕의 흔들리는 눈빛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충분한 예측 포인트가 부족하여 다음 화의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인물, 바로 가섭스님의 스승입니다. 14화 마지막에서 유난히 그를 비추던 카메라. 그의 등장은 단순한 노승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듯 보이지만 그가 열이에게 경기석을 되찾아줬던 일을 기억하신다면 그는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전개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인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신의 기운을 감지하거나 화덕차사와 연결되는 인물들 중 하나일 수 있으며 제사의 맥을 잇는 인물로서 열이에게 마지막 조언 혹은 숨겨진 주문, 결정적 도구를 전해줄 수도 있는 열이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한 차례 줘서 자신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14화는 해피엔딩처럼 포장된 파국 직전의 에피소드였습니다. 모든 복선이 한데 모이고 15화에서 터질 폭풍을 예고하는 화. 전환점이 될 다음 회차는 단순한 결전이 아닌 인물 간의 진심과 숨겨진 전략이 드러나는 진짜 진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남겨주세요. 다음 화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